안녕하세요. 운영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들리나요? 들리는 거로 알고 시작할게요. 운영체제 수업 시작해요. 시작.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 시간에 모니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모니터. 이 모니터가 우리 이제 그 CRT 모니터, LCD 모니터, 그런 모니터가 아니라 요거는 동기화 도구다라고 얘기했죠. 동과 도구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이 세마포라고 얘기했죠. 세마포로 돼 있고 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 전에 또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것도 썼는데 사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걸 좀 더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 기능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고 이 모니터라고 하는 이 도구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해 준다. 운영체제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세마포는 반면에 이거는 OS 제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다 뭐라 하냐면 시스템 컬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을 하고 나면 모니터와 같은 걸로 표현된 거는 컴파일하고 나면 세마포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하죠. 물론 또 세마포는 다시 이 CPU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에 맞는 언어로 이제 명령어로 바뀌게 되겠죠. 머신 언어로. 근데 하여튼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한 중간 과정이 세마포고 그보다 조금 더 쓰기 쉽게 한 것이 모니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니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가 이 당시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다. 근데 클래스인데 어떤 클래스냐면 동기화를 위한 클래스다. 여기에. 그런 형태 특수한 어떤 형태의 클래스를 갖다 모니터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니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 오늘 수업은 모니터를 이용한 어떤 제 그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 그러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생산자라고 하는 거와 소비자의 어떤 문제를 세마포 가지고 풀기도 했고 또는 이제 그 아예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기도 했었죠. 또는 이걸 조금 더 이 그 하드웨어 그 종속적인 어떤 영들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를 모니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니터 도구를 이용해서 이 풀어보자. 근데 특히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이 바운디드 버퍼라고 얘기해서 이 그 창고 버퍼 이 버퍼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한정된 크기다. 이렇게 생긴 경우에 어떻게 이제 동기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하는데 이 모니터라고 하는 개념이 최초로 그 나온 게 뭐냐면 이 모니터의 최초 모습을 가지고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의 최초 그 제한 모습을 따는데 제한 모습은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에다가 붙였어요. PAS 이렇게.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썼냐면 모니터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 컨커런트 파스칼이다 그래서 컨커런트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 또는 패러렐 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썼던 모습에서 따다가 이 모니터 중에 오늘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 파스칼 언어에다가 추가해서 생겼는지 따라서 파스칼 언어를 그대로 따르도록 할게요. 이걸 C 언어 형태로 바꾼다든지 자바 형태로 바꾼다든지 하는 건, 특히 자바 형태라는 거는 실습을 하긴 할 텐데 그 실습자를 드릴 텐데 그와 관련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바 얘기를 좀 하겠죠. 그래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애당초 그 최초의 그 이걸 만드는 호라고 하는 CAR 호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그분이 이 제시했던 아이디어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바 얘기를 좀 할까 하고 있어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은 이퀄이라고 하는 문을 안 쓰고 이렇게 앞에다 컬럼 이퀄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작에서는 항상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C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가로를 중가로를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begin이라고 하는 거와 end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령 가지고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또는 이제 코드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죠.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이다.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인데 이 동기화 도구를 모니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고 한다면, 파스칼에서는 제일 먼저 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이름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이렇게 써보죠. 프로듀서라고. 그 다음에 컨슈머인데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다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시작한다. 그리고 중괄호는 안 써요. 프로그램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니터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모니터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니터 구성을 한마디로 클래스 구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변수 선언도 되어 있고 그 변수를 이용하는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죠. 그런 걸 메소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그 클래스 구조다 보니까 모니터의 구성도 이 변수 선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을 이용하는 어떤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함수들이 이 당시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 엔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자, 그리고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타입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bounded buff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게요. 그리고 요거를 모니터라고 하는 걸로 정의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그 창고다 보니까 창고의 크기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또 파스칼에서는 변수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베리에블의 약자를 따서 VAR이라고 변수 부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해줘요. 여기 이 변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고 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B라고 하는 배열인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쓰냐면 array라고 하는 걸로 분명히 명시해주고, array의 배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점을 그 나타낼 때 이 점을 두 개를 찍게 돼 있다. 그래서 시작점, 끝점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자료일 것인지를 쓰기 위해서 of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만약에 여기에 정수값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정수값이 저장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array라고 하는 키워드와 integer라고 하는 키워드, of라고 하는 키워드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또 어떤 변수가 사용될 거냐 하면
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갖다 놔야 되니까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위치가 0부터 n-1 사이에 값이 들어갈 거니까 정수값이 되겠죠. 또 가져갈 이 소비자가 가져갈 위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위치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out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것들이 다 뭐냐면 0부터 n-1 사이 값이니까 여기를 뭐 자연수, 뭐 음수가 아닌 정수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통틀어서 인티저라고 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갔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재고량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량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쓰자.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n개까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재고량에 대한 것도 음수는 없을 거다. 인티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 보는 것들이 있는데 변수 타입이 있는데 뭐냐면 이 물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물건이 꽉 차가지고 창고에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다면 생산자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물건이 공장에서 생산자가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컨디션 변수다라고 얘기해서 이 컨디션 변수를 조금 다른 색깔로 써볼게. not empty라고 하는 이런 변수 하나를 한번 보자. 이거는 자료가 지금 물건이 제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한번 봐야 되겠다는. 또 하나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꽉 찼는지 안 찼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변수를 한번 써보자.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인티저 정수가 아니라 특수하게 컨디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쓰겠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화를 위한 도구다. 동기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 그 생산자는 물건을 계속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생산자가 여기 창고가 있고 이 생산자가 있다. 여기 소비자가 있다.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 물건을 갖다 놓는 걸 갖다가 우리는 append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물건을 창고에서 여기가 창고 이걸 buffer라고 부른다 그랬죠. 가져가는 걸 갖다가 take라고 하는 이 기능을 한번 써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제 그 두 개에 해당되는 함수를 쓸 때 이거 append라고 하는 이 부분과 take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다 뭐냐면 병렬 동작 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자고 소비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병렬 동작 할 적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나름대로 전혀 그 관여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없는데 이 공유 자료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화가 필요하다 하죠. 이 동기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걸로 쳐준다 하죠. 그래서 물건을 하나 갖다 놓는 동작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요. 프로시저라고 하고 그냥 프로시저는 동기화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은 프로시저 엔트리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걸 append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append. 물건을 갖다 놓을 거니까 여기다가 갖다 놓을 물건이 어떤 건지. 근데 갖다 놓을 물건들의 종류는 현재는 다 이 정수값이죠. 그래서 여기다 정수라고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괄호 대신에 뭐를 쓰냐면 이 그 소괄호 이제 비긴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긴 엔드라고 하는 걸 쓴다.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이제 이거 지우고 싹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시저 엔트리에 해당되는 어펜드니까 이거는 생산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럼 생산자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재고량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물건이 몇 개 있는지. 그러면 최대 재고가 갈 수 있는 거는 0부터 n-1까지 창고의 크기가 이 n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n인지에 대한 거. C 언어에서는 이퀄 쓰지만 파스칼에서는 이퀄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전체 개수가 현재 개수가 최대 개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본다. 만약에 현재 재고량의 개수가 창고에서 이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거에 최대 크기가 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를 이렇게 웨이트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뭐를 기다리냐 하면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뭐냐면 꽉 차지 않았을 때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not full이라고 하는 걸 썼듯이 이런 조건을 기다린다. 만약에 이 그 재고량이 대문자 n만큼 꽉 찬 것이 아니라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런다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는다.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 자리에다 갖다 놓죠. in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뭐를 갖고 오냐면 b라고 하는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오는 거니까 b라고 하는 걸 갖고 오는데 여기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콜론 이퀄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 다음에 갖다 놓을 위치를 산정해야 되겠죠.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n-1까지 그리고 나면 다시 0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 값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현재 위치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그리고 n이라고 한 걸로 나는 나머지를 구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재고량의 개수는 하나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를 하나 더 써줘야 되냐 하면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물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소비자가 있다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알려주는 작업 이거를 시그널이라고 하는 걸로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뭐를 그 조건에 따라 기다리려면 빈 공간이 아닌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not t라고 하는 이 변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기다리는 이 작업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이 중에 하나 이 프로시저 엔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 저희 그 어펜드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메소드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그 메소드가 동기화를 위한 메소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여기다가 뭐를 더 쓸 거냐면 이제는 소비자가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 대한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테이크라고 불렀다. 근데 이 어펜드라고 하는 거하고 생산자가 물건을 갖다 놓는 거하고 소비자가 갖다 놓는 거하고는 평렬로 동작하면 되는데 동기화만 잘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프로시저 엔트리라고 그때 기능을 테이크라고 부르겠다. 여기는 이렇게만 썼어요. b는 제그 이 인티저 이렇게만 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갖고 와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v만 쓰는 것이 아니라 var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변수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C 언어에서의 포인터 타입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온 거는 인티저 타입 자료값이 인티저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 이렇게 쓸게. begin 이렇게 해서 여기다 쭉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플러스 이제 엔트리가 이렇게 있고 그 엔트리 이름이 뭐였냐면 take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져온 걸 쓸 거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으로 가져온 어떤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해요. call by reference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C 언어에서는 앞에서는 이제 보내주는 쪽에서는 앰퍼센드를 이렇게 쓰고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쓰죠.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파스칼 언어에서는 var이라고 하는 것만 붙여주면 그냥 이제 이 포인트 타입하고 동일한 어떤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간단한 언어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썼었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begin. 물건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게 재고량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개수가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0이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소비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소비할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야죠. 그래서 기다리는 함수 wait라고 하는 걸 씁니다. 어떤 조건이 되도록 기다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빈 공간이 아니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not empty라고 하는 이런 변수 값에 해당되는 조건 변수에 해당되는 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만약에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자료가 그 생산자에서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가져와야 되겠죠. B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B라고 하는 데다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call by reference하고 똑같은 포인터 따위가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 창고에서 가져가죠. 그래서 가져가다 B라고 하는 변수에 넣을 거예요. 어디서 가져가냐면 창고에서 out이라고 하는 이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에는 자리가 있는 내용을 가져가는 거죠. 그 자리의 내용을.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옆에 있는 위치값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고 그럼 0, 1, 2, 3, 4에서 n-1까지 가면 다시 n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모드 함수 전체 n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 나머지 값을 계산하죠. 물건을 하나 가져갔으니까 재고가 하나 줄죠. 이렇게 됐다. 따라서 창고가 꽉 차가지고 물건을 못 만들고 있는 생산자가 있다면 만들어 놓으시오라고 하는 걸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우는 작업을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에서 한다. 여기다가 이 뭐를 깨우게 되냐면 여유 공간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 not full이라고 하는 이 이제 컨디션 변수 값을 기다리고 있는 걸 이와 같이 깨워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프로시저 엔트리 중에 take라고 하는 게 완성됐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초기 작업해주기 위한 어떤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초기화 조건 해주는데 그 초기화 조건을 해줄 적에는 우리가 C 언어에서 메인 함수에 들어가는 부분에 쓰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 생산자가 갖다 놓을 위치는 어떻게 정할 것이고 소비자가 가져갈 위치는 어떻게 정할 것이고 재고량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먼저 재고량에 대한 것부터 보죠. 시작은 재고가 0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부터 볼게요. 생산자가 갖다 놓을 위치, 창고 어디다 놓을 거냐면 가장 왼쪽을 0번부터 한다면 0번의 위치에다 갖다 놓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 1번 위치 갖다 놓고 2번 위치 갖다 놓고 3번 위치 이렇게 갖다 놓는 걸로 하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건을 가져갔는데 0번에 있는 이 위치에는 물건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된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증가됐다가 맨 끝에 오른쪽에 오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왼쪽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써서 and 이게 초기화 조건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썼었죠. 프로그램 이
프로듀서, 컨슈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했었는데 그 제일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뭐를 쓸 거냐 하면 여기서 생산자하고 소비자에 해당되는 게 이제 동작한다죠. 소비자에 해당되는 스레드들이 동작하게 만들어지겠죠. 수행을 위한 이 코드들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근데 뭐를 이용하냐면 위와 같이 모니터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라고 하는 거죠. 자, 모습을 한번 보죠. 여기는 일단 생산자 한번 보죠. 프로시저라고 씁니다. 그리고 생산자를 프로듀서라고 쓰죠. 이 소비자 생산자에서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그때 사용하는 변수가 있죠. 그 변수를 x라고 하는 대로 이름을 만들고 그때 만들어 놓은 변수 타입은 정수다라고 하는 걸로 써보죠. 시작에 해당되는 거. 자, 물건을 한없이 만들어내는데 이때 리핏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물건을 한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까 타입이 뭘로 돼 있었냐 하면 다시 말해서 클래스 타입이 바운디드 버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었어요. 이게 타입 이름이었죠. 그리고 여기다 쓸 적에는 이 물건을 바운디드 버프라고 하는 모니터에다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부분 여기다가 append라고 하는 걸 씁니다. append라고 하는 프로시저 엔트리에 해당되는 append가 있었죠. 여기는 take였지만 그래서 append에다가 물건을 갖다 만들었는데 이 여기서 x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뭐 x x 만드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x는 랜덤 넘버를 이렇게 발생시켜서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다 쓰면 100보다 작은 값의 어떤 무한대 값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의 걸 하나 만들어서 x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면 되겠고 그것들이 한없이 동작하면 될 테니까 이걸 until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무한히 동작시켜 준다. 따라서 조건이 아닐 때까지 계속 동작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프로듀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와 같이 append라고 하는 거에만 하나 덜렁 써주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동작하겠죠. 자, 두 번째 그 소비자 부분에 해당되는 건 take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take가 뭐 다른 그 모니터들도 있을 선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에 이 모니터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모니터 이름 다시 말해서 클래스명이다. 그걸 쓰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갖다 메소드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쓰듯이 쓰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그 소비자 쪽에 해당되는 걸 이제 볼게요. 소비자에 해당되는 거는 프로시저, 컨슈머. 그리고 소비자는 물건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도 가져가는 물건을 저장해 주는 걸 X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그 들어가는 가져오는 물건의 형태는 정수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렇게 저희가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비긴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반복해야 되겠죠. 가져가는데 어떤 데서 가져가냐면 모니터 형태에 해당되는 건데 그 모니터 이름이 bounded buffer라고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였냐면 take라고 하는 함수였다.
가져가는 걸 x라고 하는 데서 가져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물론 x라에 대한 거를 인쇄라든지 뭘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써도 될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하는 걸 갖다가 무한히 돌기 위해서 until false라고 하는 거에서 이 무한히 반복되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onsumer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니터의 이름이죠. 모니터 이름. 클래스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그 컨슈머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프로듀서가 병렬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병렬 동작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이 명령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자원 때 했듯이 fork라고 하는 걸 쓰듯이 이 concurrent 파스칼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파비긴이라서 패러럴 비긴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다. 그리고 패러럴 and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다 뭘 하냐면 병렬 동작한다. 병렬 수행하는 부분이. 그래서 병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주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생산자, 하나가 소비자다.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컨슈머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병렬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모니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성이 됐고 그 모니터라고 하는 다시 정리해 보면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개념하고 유사하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모니터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거를 이 그 하나 이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자, 동기화 도구로서 이거 말고 이 랑데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랑데뷰는 전에 안 하려고 그러고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거에서 또 동기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패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번 보고 그리고 자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기화 도구로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기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어떤 컴퓨터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하나가 이 발송하는 쪽이고 수신하는 쪽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송신하는 쪽이다. 발신하는 쪽이고 이쪽이 수신하는 쪽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있죠. 뭐 네트워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선로에 의해서 자료가 저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때 보통 보내는 자료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가게 되냐면 여기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자료 형태가 메시지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킷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죠. 이 통신망에 대한 얘기다 하죠. 통신망에서 만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FTP라고 하는 걸 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채팅 같은 걸 쓰죠. 이와 같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쪽인데 이 데이터를 보내는 쪽은 어떻게 돼 있고 받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통신망에 관련되는 어떤 이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죠. 그리고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뭐냐면 송신과 수신이 엉키게 되면 엉뚱한 자료를 보냈는데 엉뚱한 자료의 어떤 위치를 만드느냐고 이 무슨 자료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송신과 소신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보냈는데 수신 쪽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또 시작 위치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동기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저희 이 시스템 컬이 있는데, 이 시스템 컬이 하나가 발송한다라 해서 샌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반적인 OS에 요즘 OS는 다 갖고 있죠. 만들어 놓죠. 근데 또 하나가 수신 쪽에서는 리시브라고 하는 이같이 저희 시스템 컬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샌드라고 하는 쪽은 발송을 할 거기 때문에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목적지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첨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하는 쪽에서는 내가 어디서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 메시지를 저장해야 될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 이렇게 된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설계할 때 또는 이제 이거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디자인 캐릭터라고 하는 디자인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가 제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send라고 하는 거하고 receive라고 하는 게 있죠. 이 send하고 receive라고 하는 거에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가 발송을 하고 나서 수신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이거 발송을 하고 나서 갖다 놨어. 그러고 그냥 가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걸 갖다가 블러킹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상대방이 받던 안 받던 간에 휙 던져놓고 가는 수가 있죠. 요즘에 택배들 잘 그러죠. 뭐 비대면 해야 된다고 던져놓고 간단 말이에요. 넌 블러킹이다. 발송하는 쪽에서도 일단 보내놓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도 있고 보내놓고 상대방이 그 동기만 잘 맞춰서 가져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놓고 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받는 쪽에서도 뭐냐면 발송하는데 누군가 보내기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누굴 만나서 저희 물건을 받아야 되겠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올 때까지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수가 있죠. 영화 보면 포리스 검프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처럼 닥치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갖다 블러킹이다. 반면에 발송하는 쪽에서 물건이 안 왔으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넌 블러킹이다. 언젠가 돌아오면 물건이 오면 그때 저에게 쓰겠다라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조합을 해보면 블러킹 샌드면서 블러킹 리시브가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 블러킹 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러킹 리시브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보내는 쪽에서는 수신을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 남녀 관계다라고 했을 때 이 남자가 먼저 도착했다라면 이 수신한 쪽을 여성이다라고 기다리는 쪽을 그러면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겠죠. 어떤 거에서. 또 거꾸로 먼저 여성이 왔다라면 남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만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랑데뷰라고 부른다. 이게 첫 번째 조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조합이 하나 있죠. 블러킹 샌드와 블러킹 리시브인데 이와 같은 거 갖다가 랑데뷰라고 부른다 하죠. 두 번째 조합은 넌 블러킹이라고 하는 넌 블러킹 샌드가 있을 테고 그냥 일단 발송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필요하니까 그 받아서 뭔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로킹, 리시브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다. 또 하나는 이 발송은 블로킹으로 하고 그 거꾸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는 non 블로킹이고 그 다음에 받는 쪽도 언젠가 오겠지라고 해서 자기 할 일 하다가 물건이 도착한다든지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때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non blocking receive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블로킹 샌더, 블로킹 리시버는 랑데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고려할 게 뭐냐면 주소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목적지 또는 저희 그 어디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 이걸 어드레스입니다. 하나가 이 그 발송하는 쪽에서 수신은 어디서 받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걸 갖다가 이 디렉트라고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간접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직접 주소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우편물을 보낸다고 할 때 실제 상황에서 이 그냥 누구누구한테 바로 가게 하는 수도 있지만 사서함이라고 하는 걸로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우체국에다가 하나의 이제 우체통 하나를 갖다가 대여해가지고 번호를 보내면 글로 물건은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일박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간접 주소 방식일 수도 있다. 또 하나가 메시지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메시지 형태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메시지 크기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 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본다면 메시지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그 크기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수가 있겠죠. 아니면 메시지 크기를 딱 정해서 우리가 규격 봉투라고 하는 걸 쓰듯이 봉투에다가 넣을 수 있는 물건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메시지 크기도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픽스 사이즈냐 아니면 메시지가 크면 늘어나고 작으면 줄어드는 베리에블 사이즈냐라고 하는 걸로 설계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 그 메시지가 보내지는데 그 메시지가 보내주는 걸 갖다가 어떤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을 것이냐 non 블로킹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쌓아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차례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큐잉 디서플린이다. 여기 E는 이렇게도 쓰고 E를 붙이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큐잉 디서플린. P-L-I-N-E 이렇게 된다. 이것도 두 가지 방식에 의한 건데 하나가 먼저 온 순서대로 메시지를 갖다가 그 수신자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false in, false out 방식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급한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거부터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그 방식으로 메시지 패싱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 패싱에 의한 설계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non-blocking send와 blocking receive라고 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걸 한번 풀어보자. 이걸 뭘 가지고 이용하냐면 메시지 패싱에 의한 거죠. 동기화 방법으로 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걸 보자 하죠. 또 하나 조건은 뭐냐 하면 이 주소를
직접 어디다라고 하는 걸로 주어주죠. 우리가 저희가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보내게 되면 이 중에 하나가 어디로 보내라고 해서 IP 주소가 주어지게 되죠. 그와 같은 것처럼 이 그 방식을 디렉트 패싱 어드레싱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도록 하죠. 또 하나가 조건은 뭐냐면 발송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보내고 말 거냐, 아니면 저희 그 기다릴 거냐, 랑데부 방식 할 거냐라고 해서 여기서는 일단 보내기만 하는 걸로 해서 이 수신하는 쪽에서 기다리던 안 기다리던 간에 일단 보내놓고만 반다 하죠. 보내놓고 난 내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 non-blocking send하고 그 다음에 수신 쪽에서는 받아가지만 꼭 할 거기 때문에 blocking receive 방식으로 이 동기화해 주는 방법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하나가 이 버퍼에 해당되는 크기를 100 정도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일단 상수값이라고 하는 거에 컨스턴트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다시 쓸게. 디파인문을 써도 되고 상수값 그냥 이렇게 쓸게. 상수값 이 100개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 다시 말해서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100이라고 하는 걸로 n이라고 하는 걸 정해보자. 그 다음에 생산자하고 소비자 중에 이제 그 병렬 동작할 거니까 생산자부터 한번 보자. 프로시저라고 쓰고 생산자 프로듀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 거니까 파스칼 언어처럼 쓴다 그러면 변수 이렇게 쓴다 그랬죠. 여기에 이 그 물건을 만들 거를 어떻게 쓰던 간에 여기에 정수값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메시지 형태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희가 우리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메시지 형태보다는 메시지가 각연하면 되는 거니까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이 뭐에 대한 거, 그거 빼고 메시지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할 게 뭐냐 하면 이 non-blocking send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일단 무한 반복을 할 거고 물건 하나 만들고 물건 하나 만드는 걸 갖다가 produce item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물건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온다라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는 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에 대한 위치가 결정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가 연결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다. receive라고 하는 거에서 이 위치가 결정나야 되겠죠. 그 위치가 consumer라고 하는 이 목적지 부분이다.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줄 거죠.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뭐 어떻게 정지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받아요. 하여튼 뭐 받는다. 여기 빌드 메시지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 생산자가 만든 그 물건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메시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 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send consumer. 그래서 직접 보내는 거죠. 창고에다 넣는다기보다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until false.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로듀서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이 만들어진 거죠. receive라고 하는 거하고 send라고 하는 저희가 이그 시스템 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크리티컬 섹션이 된다.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엔트리 섹션, 엑시 섹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쪽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소비자에 해당되는 것도 이그 프로시저로 작성하도록 하죠. 프로시저 컨슈머. 자, 여기서도 이 변수들이 필요한데 물건을 하나 가져온 거니까 그 가져온 거를 아이템이라고 하고 그때 가져온 부분들은 정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티저가 되겠다. 그다음 메시지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발송을 n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n개 공간이 10개, 100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소비자 생산자는 마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내는 게 100개까지 보내기 때문에 그 보낸 거에 대한 걸 카운트하기 위해서 i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하나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그 1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다시 말해서 100개까지가 되는데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뭐 하냐면 이 계속 n개에 해당되는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send라고 하는 거에서 뭘 보내냐면 프로듀서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공간이 n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다. 그 다음에 무한 동작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드는 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receive하고 어디서 만든 거냐면 생산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프로듀서에서 만든 거. 그게 메시지 형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메시지에서 어떤 물건인지를 추출해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extract라고 하는 걸로 써볼게요. extract, 메시지에서 뽑아낸다. 그래서 아이템을 뽑아낸다. extract 아이템. 어디서 뽑아내냐면 메시지에서 뽑아내죠. M이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실제 어떤 그뭐 랜덤 변수면 랜덤 변수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뭔지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받았다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send라고 하는 걸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냐? 프로듀서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출한 거를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consume. 이건 동기화가 꼭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소비하는 건 나름대로 그냥 소비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거냐면 추출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소비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repeat과 짝을 이루는 until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false. 이렇게 쓰게 되면 무한 동작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의 짝을 이루는 end. 이렇게 해서 consumer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병렬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병렬 동작하기 위한 파비긴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concurrent 파스칼과 같은 데서 또는 C 언어에서는 이 fork와 같은 명령을 위해서 쓰면 되겠고 이 자바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여기 run이나 뭐 thread 상성 뭐 그런 거에서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이 프로듀서를 병렬 동작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슈머를 동작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두 개가 병렬 수행한다.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파 end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병렬 동작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병렬 동작하고 그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같이 send, receive라고 하는 메시지 패싱 방식에 해당되는 그
즉 시스템 컬에 의해서 동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오늘 하는 동기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하도록 하고, 자바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바 얘기를 조금 이제 첨부해서 할게요. 이 자바를 수업을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꼭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병렬 처리하는 수업을 실습을 이와 같이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바 얘기를 저하고 수업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제 이 자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병렬 프로그램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object라고 하는 얘기를 쓰죠. 이런 얘기를 써요. 객체 지향 언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쓰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면 되지 또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를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실생활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실생활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다라고 하죠. 실생활에 어떤 시계라고 하는 게 있다. 시계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시계라고 하는 거를 그냥 덜렁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목시계, 그 다음에 뭐 벽시계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시계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에 해당되는 어떤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다못해 이제 이 설계도를 대충대충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상안이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한다라는 머릿속에 정리된 거라도 최소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설계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차고 다니는 건 아니죠. 시계로서. 그래서 이 설계도에다가 뭔가 제품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품이 만들어지죠.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거가 뭐냐면 이거에 해당되는 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라고 본다 이죠. 그러니까 이건 설계도인데 무슨 설계도냐면 시계 설계도죠. 이거는 시계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뭐냐면 시계에 해당되는 클래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계에 해당되는 설계 부분이다. 제품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냐면 시계라고 하는 제품이죠. 시계. 네, 그럼 이와 같이 설계도에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 재료에 해당되는 게 저희 컴퓨터에서는 뭐냐 하면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서 시계가 만들어진다. 자, 이 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객체라고 얘기한다. 이거 객체. 객체 시계라고 하는 거다.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설계도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시계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설계를 할 적에 기능,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이 재료들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다라면 번호판들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 1, 2, 3, 4, 5, 6, 7, 8에서 12까지 해당되는 숫자 값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시계 바늘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클락을 조절하기 위해서 타임 조절하는 장치들이 들어가고, 제품들이 들어가고, 그 재료들이 들어가고 뭐 하겠죠. 그렇듯이 이 클래스라고 하는 시계를 설계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기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기능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펑션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B에서는 펑션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려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용어를 갖다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갖다가 행위와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걸 메소드라고 부른다. 똑같은 얘기죠. 펑션이라고 하는 얘기나 프로시저라고 하는 얘기나 뭐 그게 그거 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한데 어떤 초기값이라든지 뭐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계에서는 몇 개에 해당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할 거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2까지 나타낼 거냐, 1부터 24까지 나타낼 거냐, 뭐 0부터 시작해가지고 23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타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변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다 하는 게 이미 비객체 지향원에서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쓰겠냐면 이거 다른 이름을 좀 써보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그 필드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필드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많이 사용했었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하나의 항목들을 필드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파일과 관련됐을 때 그런 이름은 그냥 갖다 붙여서 좀 색다른 어떤 맛을 갖게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 하나의 설계도를 그대로 제품화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그 제품들에 되어 있는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면 되겠다 하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리는 어떻게 주어질 거고 하는 거를 학습하게 되는 배우는 부분이 되겠죠. 다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일단 이 그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자바는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그 소스 코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클래스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소스 코드는 확장자를 쓰게 돼 있는데 이 확장자가 자바라고 하는 확장자를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가 있고 우리가 그냥 이 프로그램 작성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컴파일러가 있어. 컴파일러에서 새로운 어떤 그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코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그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는 그 코드를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코드가 하나 만드시죠. 실행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 코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컴파일러에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자바라고 하는 확장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실행 가는 걸로 만들어진 컴파일 하게 되면 ABC라고 하는 거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확장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스 코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뭘 하냐면 이 파일 네임하고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키보드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웰컴 많이 써봤을 거죠. 그리고 C언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begin and 대신에 중괄호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을 JVM이라고 얘기하죠. 자바 버추얼 머신에 해당되는 코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바꾸기 위해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호출해주는 최초의 이제 그 함수가 있죠. 메소드. 그 핵심 메소드가 있는데 JVM과 관련된 JVM에 의해 최초
최초 실행되는 최초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메인 메소드라고 부른다. 이 메인 메소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게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번 학기 하는 건 다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고 메인 메소드가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애플리 프로그램이다 뭐 하는 것처럼 이 이제 버추얼 머신 아니면 저희가 다른 쪽에서 메인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죠. 자, 메인에 했을 적에 특수하게 돼 있는 모습은 그대로 따라줘야 되겠죠.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꼭 쓰셔야 되겠고 여기도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를 꼭 써야 되겠고 이 앞에도 void라고 하는 걸 꼭 써야 되겠고 여기에 메인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 다음에 가로를 쓰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매개 변수 바꾸시면 안 돼요. string 그 다음에 args 이 대가로는 여기에 붙여야 되고 string 다음에 붙여야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만큼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쇄해 주게 되는데 인쇄해 주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system out 그러니까 C 언어처럼 print F라고 하는 것 없이 시스템 대문자를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점 찍고 반드시 out이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가 있고 print ln이 있어요. print ln은 다음 줄로 떨어지는 거다 알아보시면 welcome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파일 네임은 뭘로 써야 되겠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파일 네임은 여기 웰컴이라고 하는 모습에 이 첫 번째 대문자를 썼죠. 그래서 파일 네임은 여기처럼 웰컴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WELCOME라고 하고 뒤에 확장자는 반드시 자바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파일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를 컴파일 한번 해보자. 컴파일을 거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이렇게 생긴 이름의 웰컴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뒤에 확장자가 뭘로 붙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게 붙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에 해당되는 코드예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가 그 컴파일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게 되죠. 자바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 뒤에다가 조금 전에 썼던 WELCOME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실행이죠. 엔터키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의 걸로 동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이다. 자, 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실행 환경은 뭐를 쓰냐면 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이클립스니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한다라면 CMD 화면을 쓴다 하죠. CMD 화면에서 그냥 동작하는 걸로 쓰니까 다시 말해서 커맨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그 자바에서의 이제 그 선언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스레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제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바 얘기만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그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조금 이제 그 지체가 많이 돼서 첫 한 달을 좀 이제 그 일찍 끝날 줄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길어져 가지고 거의 한 학기 다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만약에 기말 시험 때까지도 제 그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제 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이렇게 그 출석률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들 하다가 요즘에 출석이 좀 저조하신 것 같아요. 여튼 하더라도 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라도 꼭 보시도록 제 그 다른 분들한테 격려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혹시 이제 그 대면 수업이 되면 얼굴을 봤으면 좋겠네요. 바라겠습니다.